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5가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태광이고요. 현대차증권 리포트입니다. 더욱 강력해질 수주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 선박 가운데 핵심적인 피팅 역할이 부각을 받습니다. LNG 추진 기술은 상용화 됐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선박에 적용되고 있고요. 메탄올 추진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선도 지난 7월에 첫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이 피팅은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수주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신규 수주만 3천억 원이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 카타르가 헝가리에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의 경우 전방 산업별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4분기가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주 정상화에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카금융서비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죠. 성장통의 끝을 보인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의 규모는 70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일수 121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평균 거래대금과 이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전체 상장 주식수 가운데 40% 수준이기에 이번에 자사주 매입은 11.1%의 규모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경영진이 현금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이 현재는 훨씬 더 주주 환원에 유리하다는 점을 평가했다는 점 굉장히 정확한 판단력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리크루팅 비용 우려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9,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시면 현대차입니다. 다울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이번에 인단협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되는 국면이었는데요. 임단협이 잠정 합의했고 13일부터 14일 정도까지 파업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며 최대 고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노사밀의 동반성장 특별협약을 체결했고 사측의 제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업 리스크 제거하는 효과 이상으로 주가적인 모멘텀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3분기에는 더욱더 강력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현재 판매 볼륨만 100만 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2026년까지 하이퍼캐스팅을 도입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전용 공장에도 투자하게 됩니다. 생산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알루미늄 차체 도입으로 경쟁력도 높아지고요. 파워트레인 비즈닉스가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중국 법인의 신규 투자자 확보, 펀더멘털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번에 코스맥스 이스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지난 8월에 발표를 했던 유상감자 발표의 후속 조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재무투자자 자리를 신규 재무투자자로 교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의 지분율은 2%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원래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코스맥스 이스트를 IPO 했을 때 회수하는 투자금 자체가 좀 투자 회수 옵션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등 유상감자를 수용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유상감자에 필요한 자금은 신규 투자자의 유치를 통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도 336억 원으로 전년보다 70% 이상 성장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인도 성장 추세에 미국 법인은 양질의 수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P&H테크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지금 낙폭과대인데 하반기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먼저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5 OLED 패널 공급이 재개된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 7월에 프로 모델 그리고 이제는 프로 맥스까지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고객사의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모바일향 소재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22억 원으로 분기 최대가 예상되는데 중소형 패널 확대에 따른 수혜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과 전장용 OLED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용 OLED 향으로도 2개의 발광층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만 70억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소재 개발과 테스트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5가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